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과 시드는 사람, 그 차이를 아는가? 이것은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온갖 사람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이는 더욱 향기로워지고 어떤 이는 시들어간다. 어떤 이는 말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젊은 시절의 영광만 붙잡고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다. 오늘 그대가 얻게 될 것은 말년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의 비밀이다. 왜 어떤 나무는 늦은 가을까지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한여름에 이미 시들어버리는가? 왜 어떤 사람은 머리가 희어질수록 더욱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의 화려함만 남긴 채 쓸쓸한 황혼을 맞는가? 정약용은 이렇게 물었다. 만약 그대가 인생의 두 계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봄의 화려한 개화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택하겠는가? 젊음은 부모가 심어준 나무에서 피는 꽃이다. 하지만 말년은 자신이 가꾼 밭에서 거두는 곡식이다. 봄꽃은 날씨에 따라 시들기도 하고 피기도 하지만 가을 곡식은 농부의 손길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다. 반드시 말년의 수확을 택하라고. 초년의 운명은 하늘이 내린 씨앗과 같다. 좋은 씨앗을 받은 자도 있고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을 받은 자도 있다. 하지만 말년의 운명은 다르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경작의 결과다.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꾸준히 김을 메고 물을 주는 자만이 마침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운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씨앗이 언젠가는 꽃을 피우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 운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씨앗은 봄에 싹트고 어떤 씨앗은 한여름에야 움튼다. 그러나 준비된 땅에서만 씨앗이 자랄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오늘날은 참으로 긴 인생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52 지천명이라 했지만 이제는 60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말년의 운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지 마라. 늦게 피는 국화가 더 오래 가고 늦게 익는 감이 더 달듯이 늦게 오는 복이 때로는 더 깊고 오래 간다. 말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 마치 같은 들판에서 자라도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작듯이 사람도 그러하다. 말년에 복 받는 자들은 무엇보다 말이 다르다. 그들의 입에서는 꿀이 나오고 복 없는 자들의 입에서는 독이 나온다. 같은 밥상을 받고도 어떤 이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이는 배 터지겠다고 한다. 전자는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후자는 불평의 가시를 심는 것이다. 말이란 것이 참으로 신묘한 것이어서 내가 뱉은 말이 먼저 내 귀로 들어간다.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기쁘고 나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어두워진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림을 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급하지 않다. 마치 배고픈 새가 물고기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듯이 그들도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특히 50대 초반 이후에 찾아오는 큰 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산속의 바위가 비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듯이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안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다라는 확신이 그들의 뿌리 깊은 자신감이 된다. 네 번째는 재물을 다루는 지혜다. 그들은 물을 길어오는 것보다 우물을 파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한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벌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다섯 번째는 인내의 깊이다. 그들은 겨울나무처럼 고요하지만 속으로는 봄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움이 와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대나무가 눈의 무게에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시련 앞에서 유연하게 견딘다. 그대 주변을 둘러보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 향기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치 오래된 향나무가 더 깊은 향을 내듯이 말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라.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라. 분명 이런 특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정약용은 젊은 시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한 출발을 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유배지에서의 긴 침묵 속에서였다. 화려한 대궐안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학문을 찾았다. 마치 연꽃이 맑은 연못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말이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았다. 소년 득지대 불행, 젊어서 뜻을 이루면 큰 불행이라는 것을. 봄에 너무 일찍 꽃을 피우면 늦서리에 얼어 죽고, 여름에 너무 빨리 익은 과일은 벌레가 먼저 찾아온다. 젊은 나이의 성공은 마치 뿌리가 얕은 나무가 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진다. 그래서 초년에 운이 좋아 많은 재물을 얻은 자들이 오히려 말년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큰 성공을 맛보면 교만해지고 세상을 우습게 본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어촌 노인의 이야기가 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변변한 배 한 척 없는 가난한 어부였다. 다른 어부들이 큰 고기를 잡아올 때도 그는 늘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관찰했다. 물때와 바람, 구름의 움직임과 새들의 행동까지 세심히 살폈다. 70이 되어서야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어부가 되었다. 젊은 어부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정도였다. 그는 정약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젊은 시절의 빈손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언제 나가야 큰 고기를 만날 수 있는지 손금 보듯 합니다. 이 노인의 말에 주목하라. 젊은 시절의 실패가 노년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패는 헛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마치 걸음이 더러워 보여도 옥토를 만들듯이 말이다. 운이란 것도 그러하다. 한정된 그릇과 같아서 젊어서 다 써버리면 늙어서는 남은 것이 없다. 하지만 50대 초반 이후에 큰 운이 찾아오는 자들은 다르다. 그들에게는 안정된 운세가 흐른다. 왜 그런가? 이 시기는 자연의 조화가 맞는 때다. 자식들은 이미 장성하여 독립했고 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다. 집안에 큰 지출이 있을 일이 없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전 가장 깊고 고요한 구간과 같다. 또한 이 시기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져 있다. 젊은 시절의 경험들이 모두 축적되어 지혜가 되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물 위에 떠서 흘러갈 줄 안다. 이것을 놓치지 마라. 그러므로 말년의 풍요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돈을 벌기에만 급급하지 마라. 물을 깃는 것보다 우물을 파는 일을 먼저 하라. 벌어들이는 것은 체력이 하는 일이지만 지켜나가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약해지지만 지혜는 깊어진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함정들이 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독을 내뿜는 입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라. 우리 몸을 보라. 눈과 귀, 손과 발은 모두 짝을 이루고 있지만 입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는 하늘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는 꽃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된다. 부정의 말을 일삼는 자들 곁에 있으면 그대도 모르게 그 독에 물든다. 안 될 거야. 망했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공기처럼 스며들어 그대의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 썩은 물이 맑은 샘을 더럽히듯이 말이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온 세상이 나를 의심한다. 가난과 불운을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불행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탐욕을 경계하라. 말년의 진정한 부는 지금 당장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는 뿌릴 때와 거둘 때가 있다. 지금 씨앗을 아끼면 가을에 빈손이 된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초년의 시련을 핑계로 포기하는 마음을 경계하라. 이것이 가장 위험한 독이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밤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과 가장 가까운 때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마침내 희망의 빛을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꿀과 같은 말을 하라. 말에는 생명이 있다. 내가 한 말은 먼저 내 귀로 들어가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좋은 말은 향기로운 꽃씨가 되어 내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나쁜 말은 독초 씨앗이 되어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은 말의 힘을 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잘 되었네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이런 말들이 모여서 복의 구름을 만들고 마침내 단비가 되어 내린다. 중년의 경험이라는 보물창고를 열어라. 나이가 들어도 빛이 나는 자들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아는 자들이다. 그들은 거친 파도를 헤쳐온 숙련된 뱃사공과 같다. 어떤 풍랑이 와도 침착하게 키를 잡는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은 중년의 온갖 경험을 통해 단련된 자들이다. 청년기에는 부모의 그늘에서 자랐지만 중년에는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내렸다. 중년이야말로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시기다. 이때 다양한 경험을 쌓고 든든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기르라. 재물을 얻는 것과 인덕을 쌓는 것,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거두어 들인 후 잘 말려서 창고에 저장하듯이 말이다. 돈을 벌 때는 몸이 하지만 돈을 지킬 때는 마음이 한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니 돈을 잘 벌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마음이 현명해져야 돈을 잘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축복이다. 자신을 믿고 소중히 여기라. 나는 천지간의 유일한 존재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말년에 꽃피는 자들은
이 진리를 깊이 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확신한다. 반면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가난과 불운을 자초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누가 사랑하겠는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매일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 나는 귀한 존재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할 것이다. 인내라는 덕목을 기르라. 운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다. 말년의 복을 받으려면 말과 행동으로 그 길을 여는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꽃도 제때 피고 열매도 제때 익는다. 좋은 기운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주변 사람들의 기운이 나에게 스며든다. 밝은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밝아지고 어두운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어두워진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내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면 여러분의 운도 그 말을 듣고 따라 움직인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감사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맛있는 밥 한 그릇, 따뜻한 햇살 한 줌, 건강한 몸 하나라도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마라. 나무가 자라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배움을 멈추면 늙는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사람을 만나도 좋고 새로운 곳을 가봐도 좋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 작은 선행을 쌓아가라. 큰 것이 아니어도 좋다.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인사 하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면 충분하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든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말이다. 몸을 소중히 여기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운도 따라온다. 병든 몸으로는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된 식사, 적당한 운동이 장수의 비결이다. 재물을 현명하게 다루라.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택하라.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모험보다는 보전이 우선이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좋은 인연들은 말년의 가장 큰 재산이다. 가족, 친구, 이웃을 소중히 하라. 외로운 말년만큼 처량한 것은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깨달았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하늘도 나를 돕지 않는다. 자신감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말년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바로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안달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추구한다. 하지만 말년에 복받는 자들은 다르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이야말로 말년의 참된 지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들은
혼자만 잘 살려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살려고 한다. 혼자 먹는 맛있는 음식은 반쪽짜리 기쁨이다. 혼자 누리는 풍요는 공허한 것이다. 함께 나누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은 이 진리를 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경험도 나눈다. 베푸는 자가 더 많이 받는다는 하늘의 법칙을 체득한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부터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운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평생 고생만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고난이 깊을수록 희망도 가까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말년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년에 복받는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도 영원하지 않고 추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날을 믿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양용의 인생지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양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